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연기를 날리며 힘없이 떨어집니다. Пиздец,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Сбили, бабахнуло в 2 раза, взорвалось, падает. 마을 농장에 떨어진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10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역시 바그너 그룹 소유로 등록된 개인 여객기였습니다.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судебные экспертизы,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말 러시아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며 모스크바 부근 200km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반란을 접었습니다. Дивіться, там в Росії якби такий режим, він не прощає таких заколотів. І це було очікувано, якби багато було інформації, що 프리고진 사망이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에 격추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리고진의 사망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프리고진에게 음식을 조심하라며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새벽 시간 크렘린궁에서 5km 떨어진 모스크바 시내 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상업지구에 무인기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Эт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ли где? Все сигналки, смотри, сработали. Тих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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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ихо. Не. 러시아 당국은 무인기 2대 중 1대를 격추했으나 나머지 1대가 건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주변 공항들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일시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비롯한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빈도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영토 내 군사시설까지 과감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안에서 무인기를 띄워 공군기지를 잇따라 공격해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다른 항공기들까지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무인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은 확전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어느 수준까지 무인기로 본토를 공격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달 탐사선의 고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니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환호가 터지는 동시에 밝은 표정의 모디 총리가 박수로 자축합니다. 착륙 지점은 남위 69도, 인도인의 염원을 안고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것입니다. इस अद्भुत पल के लिए मैं 140 करोड़ देशवासियों को भी कोटि-कोटि बधाइयां देता हूं. 지난 2020년 인도 정부는 우주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1,6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틀 전 착륙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실패조사위원회를 꾸려 재기를 노리고 있고 우주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이 넘는 나라가 몇 년 안에 달 탐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 동위원소와 4차 산업의 쌀인 히토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규정이 모호해 먼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곳이 자원 개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И в будущем Лун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освоения дальнего космоса, иде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нам нужно изыскив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 продолжа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ведение лунной программы. 달 남극에 발을 디딘 인도 탐사선은 광물 성분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늘진 곳에 얼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음 형태의 물이 확인된다면 연료로 쓰일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해 더 깊은 우주로 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탁신 전 총리를 태운 전용기가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국왕 사진에 절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แล้วเรารอวันนี้มา 17 ปีรอคอยท่านกลับแผ่นดินมัน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เราได้บุคคลที่เรารักกลับบ้าน 탁신은 공항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해 통신사 주식 불법 보유 등 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고 방콕의 한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교도소 내 1인 병실에 입원한 탁신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ในการเป็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วินิจฉัยว่าจะให้มีแต่ในส่วนของท่านที่จะยื่นเนี่ยก็จะเป็นการยื่นเฉพาะรายครับเฉพาะตัวบุคคลครับ 탁신이 귀국해 수감된 날 태국 의회는 탁신계 푸아타이당이 내세운 세타 타위신 전 부동산 기업 회장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วันนี้ผมในเศรษฐาทวีสิน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รับเลือกเป็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คนที่ 30 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부동산 재벌인 세타는 불법 토지 매입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데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란 이유로 군부 중심 상원 일각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탁신계 2당 푸아타이당이 군부와 예상을 깨고 손을 잡으면서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탁신이 왕실의 사면을 기대하고 전격 귀국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영국 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간호사 루시 렛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렛비가 가석방 등 조기 석방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33살의 피고는 현대 영국에서 최악의 아동 살해범이자 네 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렛비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잉글랜드 북부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남아 5명과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아기 몸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모두 살해하거나 새 쌍둥이 중 2를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involving the smallest and most vulnerable of children. 렛비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영국 총리는 살인자들이 선고 때 꼭 출석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Now,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Now, we are looking and have been at changing the law to make sure that that happens. 경찰은 렛비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도 아기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부동산 위기로부터 비롯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반기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지난달 2.3%까지 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부채는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연내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 이제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대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그러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6월과 7월 2달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236배의 규모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태풍까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가에는 시름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죠. 그냥 다 따고 뭐 낙과 피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 들어오고 땅 하는 군데는 다친 수대로 다 뽑아버리고 절반이죠. 절반 수준. 정부가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의 절반만 주던 보조금을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절반에서 전액으로 상향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기계와 생산 설비도 자연재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관련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달 집중호우로 복숭아 재배 면적 1,400여 헥타르가,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가 낙과 등 피해를 봤습니다. 비바람이 가져온 재해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출하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조만간 과일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움츠러들었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난 겁니다. 작년 연말하고는 비교 안 되게 거래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가격 차이가 벌써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올라 있죠. 그 결과 1분기 사상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던 가계빚은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신용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10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잔액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가계 빚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늘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감소폭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 시중은행의 50년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때문에 3분기 가계빚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택경기 회복 양상 그리고 금융여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온 정부의 정책 기조도 달라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른 가계부채를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히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유례 없이 가팔랐던 금리 인상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이처럼 다시 꿈틀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남성. 서울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올린 30대 남성 A씨입니다. 경찰 왜 사칭했나요? 블라인드 글 아이디 어떻게 획득하셨어요?
현직 경찰이 이른바 살인 예고글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고 윤익은 경찰청장도 작성자를 반드시 잡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범행 하루 만에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흉기난동 예고글 이전에도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성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로 인증을 받아야 해서 경찰은 A씨가 어떻게 경찰 직원 계정을 사용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흉악범죄 예고글은 꾸준히 온라인에 올라와 지난 한 달 동안 붙잡힌 작성자만 2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습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도 덜미를 잡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딴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범행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으로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이 구속될 때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머그샷 공개는 재작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에 이를 만큼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최윤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수갑과 3단봉을 갖춘 경찰관들이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난 17일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산속 등산로는 CCTV가 거의 없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민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순찰 강화에 나선 겁니다. 2인 1조, 모두 5개 조로 구성된 순찰대가 한 달 동안 매일 낮에 등산로를 순찰할 계획입니다. 흉기 소지자라든지 고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 민관경이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총기나 테이저건 등 과감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력, 또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함께 공중협박과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액수의 제한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일단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여름철 유행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고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는 것은 맞지만은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 등급 하향으로 진단검사비와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됐던 치료비는 유료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지에도 유지됐던 생활지원비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누구나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소 2만 원 이상이 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PCR 같은 경우 10,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PCR 같은 경우는 6에서 8만 원 정도, 이제 RAT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감염병 등급은 낮아지지만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로 유지되고 고위험군 보호와 지원 조치는 대부분 계속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의 무료 PCR 검사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입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이어지고 먹는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렇게 전체적인 목표가 이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는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이내 모든 확진자를 신고하는 전수 감시 체계는 종료되고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뀝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을 사용해 오는 10월 무료 접종이 이뤄질 거라며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이처럼 남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진해만과 전남 여자만 등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작사를 든 선원들이 바다를 지켜봅니다. 조금 뒤 배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잠복한 해경 수사관들이 배를 덮치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쏟아집니다. 창고에서는 고래 포획용 작살과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판 혐의로 모두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고래잡이에 쓴 어선입니다. 바닷속 고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망루를 설치했고 몰래 해체 작업을 하려고 검은 천막도 달았습니다. 이들은 포획은 물론 운반과 유통까지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을 써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 17마리를 잡아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조업하는 선박에 선원을 승선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포획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그 선원들보다 쉽게 그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해경은 고래 포획선 선장과 선원 등 13명을 우선 구속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고래잡이배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